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는 반포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정말 운이 좋으면 최대 16억이라는 그런 수익금을 새 집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안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시는 분들도 한번 쉽게 한번 싹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의 아이콘이었는데 요즘은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새 집을 보게 되면 땅값과 집값의 차이를 각각 적용받아서요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20여 년이 지나면 집값의 건축비로 이루어진 그 건물값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으로 계속 매년 가치가 떨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땅값이 올라서 건물값은 제로인데 부동산 값은 결국 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새 집을 지을 때 그 땅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완화까지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반포의 재건축 케이스처럼 추가 분담금이 안 들어가고요. 새 집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크게는 도간농자라고 해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여기서 다시 2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보통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나뉘게 되고요.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뉘게 되는데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비즈니스적인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놓았던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높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정선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최대 90%, 100평이라면 90평을 지을 수 있고요. 용적률은 최대 1500%,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1500평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 60%, 100평이면 60평의 바닥 면적을 가질 수 있고요. 용적률은 최대 250%, 100평이면 25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대지 면적은 초록색에서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내가 대지를 공부상의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은 뭐냐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그 바닥의 면적인데요. 그 면적을 합계를 하는 건데 지상과 지하 주차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아래에 있는 4번, 5번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을 해요. 그래서 1층의 통상 바닥 면적을 말을 하고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그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잖아요.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여기에 들어가는 연면적이라는 거는 지하 부분은 제외한 것입니다. 건폐율은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건축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라면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그 건물은 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쉬운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 땅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최고 한도 60%인데요. 그냥 50평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50평에서 1층 되고 용적률은 250%라 25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 곱하기 5 하면 250평이 되기 때문에 50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0평 땅에 최대 150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90%라 100평에 90평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 1500평이니까 1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건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뭔지는 다 알게 되셨죠? 내가 가진 대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덮고 있는 그 바닥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지하를 제외하고 각 지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대지 면적에 대해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라는 것이 용적률이라는 걸 아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땅의 이름을 종이라고 해서 다 지목을 만들어 놔서 그 지목마다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의 비율을 다 퍼센트를 정해 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인이 저에게 한번 같이 다니자고 해서 빌라를 사러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땅 종이 준 주거지역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사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개발 계획이 또 발표가 되어 가지고 대박이 터진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똑같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그 가격에서 땅 종만 알아도요 굉장히 좋은 다이아를 발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 번 또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